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벌이고 저는 성입니다. 원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원모어 토크로 돌아왔고요. 오늘의 주제는 AI입니다. AI로 저희가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원 선생님이 직종 변경을 노리고 AI 공부를 시작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개발자로 2차 전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커리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주제가 AI라서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고른 주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AI 전문가로서 원 선생님을 섭외를 했는데요. 그러기 앞서 왜 전문가냐? 전문가의 뜻을 한번 말해주시죠. 네, 전문가는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전문가만큼의 애정과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전문 지식이나 뭔가 자격은 없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대충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 선생님 AI 전문가냐? 네. 대답해 주시죠. 전문가? 아이유 전문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그치. 그래도 잘 알지라고 할 텐데 제가 또 얼마 전에 전문가를 실제로 만나고 또 오히려 배울수록 나 진짜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점에서 전문가가 맞다. 모르니까 전문가다. 근데 그래도 챗GPT만 써보신 분들보다는 이해도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내가 뭘 모르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전문가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얼만큼 모르는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중요하죠. 맞아. 네. 비슷하게 좀 요새 많이 하는 말이 이해했다라는 표현이 약간 저희 금지어거든요. 얼만큼 이해했는데 너가 이해한 게 뭔데 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그러면 모른다. 결국 너가 정말 딱 알지 않으면 나 잘 몰라. 나 모르는 것 같아. 빵꾸난 부분이 있어. 그렇게 좀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내가 뭘 아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메타인지가 가능한 상태인 거죠. 메타인지를 많이 시험 봤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문가다.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심창면이 주제 롤 가르칠 때 넌 모르면서 왜 알겠다고 하냐고. 모르겠습니다라고 말 끝내라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AI 전문가로서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AI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웃을 만한 일인가요? 순간 제가 이걸 말하는 걸 볼 다른 같이 배우는 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정환이 말하는 AI란 따단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인공으로 만들어낸 지능. 제가 요약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계 언어, 숫자를 연산해내는 것이 AI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하신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점심 먹을 때 AI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때 왜 정환님이 대답해 주셨던 게 컴퓨터가 판단을 하면 그것이 AI다. 추론이 가능한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컴퓨터 언어를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그걸 좀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요약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이 나와는 AI가 아닌 거죠. 그냥 이건 작용 반작용인 건데 이게 아니라 내가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누르는 속도나 강도를 판단해서 얘가 나의 감정을 유추해. 이건 AI다. 얘가 판단을 한다. 이게 어떤 것인지. 그냥 눌렀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결과를 얘가 만들어내면 그것은 AI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면접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6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있어 보이면 AI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 너무 바보 같아 라고 할지언정 지능이 있어 보이면 AI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능이 있어 보인다는 뭘까요? 그게 뭐 만약에 청소기가 AI예요? 그러면은 얘가 먼지 있는 데서는 빨아들여. 그 먼지가 없으면 일을 안 해. 그런 식으로 얘가 상황 판단을 좀 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제가 생각한 거는 그 게임에 몬스터들 있잖아요. 몹들.
걔네도 어떻게 보면 AI 아닌가요? 그쵸. AI라고 표현하죠, 사실. 봇. NPC 같은 거? 네. NPC나 아니면 그 몬스터들이 플레이어가 어느 반경 안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어그로 끌리는 애면은 플레이어를 공격해라. 이런 정도는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간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에서 내가 하고 상대의 컴퓨터를 넣어놓으면 얘가 알아서 자원 생산하고 그쵸. 그런 만들어서 것도. 이것은 AI인가? AI인가요? 아닌가? 저는 AI가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밑밥 아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저 잘 모릅니다. 저 몰라요. 쇳소리예요. 제가 아는 그 옛날 낭만의 시대 게임은 다 경우의 수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뭐뭐 할 경우 뭐뭐 해라. 뭐뭐 할 경우 뭐뭐 해라를 이걸 여러 개를 만들어 놓아서 그냥 그 분기점에 가서 이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판단한다가 아니라 버튼을 누른다. 버튼이 200개다. 버튼이 300개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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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아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환님이랑 벌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그러면 인풋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은 누가 뭘 시켜서 하는 일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들도 있는데 AI는 인풋 같은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건가? 저는 지금 성님 말씀 듣고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게 이것도 약간 다른 예. 만약에 AI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켜져만 있고 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아시죠? 도로에서 감음형 신호, 좌회전에 차가 서 있어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근데 만약에 좌회전에 차가 계속 서지 않는다면 그럼 이건 AI인가? 같은 약간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 1번이고 두 번째가 과연 사람은 인풋이 없는가? 그러니까 정말 인풋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고 사람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풋의 연속 덩어리, 아웃풋의 연속 덩어리. 아웃풋이라고 손을 내리셨어.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생각해보면 이 AI라는 거를 경계를 딱 자르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자리 무섭습니다. 근데 그냥 모르는 애들끼리 떠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상용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대중분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GPT를 언제나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뭐 저희도 떠들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냥 적당히 전문가들은 없다 여기에. 맞습니다. 저 그렇다면 자세를 좀 바꾸겠습니다. 조금 긴장했나요? 좀 그랬나 봐요. 좀 칠한 자세로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일반인. 일반인 원씨랑 벌씨. 유료 구독자 원씨. GPT 유료 구독자. 뭐 그 플러스인가? 네, 맞습니다. 그 한 달에 $20, 3만 얼마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쓰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GPT와 함께 겪고 좋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나 그 AI를 정의하는 거를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댓글 까보십시오. 자극하자 우리. 어디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잘 알면 전공자 금지. 검공 금지. 죄송합니다. 조건을 많이 다네. 아닙니다. 뭔가 그 요즘 트렌드는 그 생성형 AI인 것 같긴 해요. 생성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좀 게임 막 이런 것보다는 느낌이 확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뭘 보고 판단하고 막 이러고 끝나는 애들 말고 생성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것이 트렌드인 것 같은데 저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생각해보니까 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성이잖아요. 뭔가 입력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약간 알아서
전에 넣지 않은 거를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유행하는 지브리로 사진 만들어줘 이런 것도 그냥 지브리 풍만 있고 이거를 적용을 시켜서 새로 낸 거니까. 아무튼 근데 생성형이란 말을 듣는 순간 되게 감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 전시나 이거 AI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똑같은 건데 되게 뭐 그냥 AI가 한 거로 돼버리지 않나 하는 그 가치가 훅 약간 낮아진다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사람이 만든 것보다 AI가 만들면 뭔가 좀 그런가요? 좀 저 스토리지 벽화를 직접 뜬 것이 아니라 저거 AI가 만든 걸로 그냥 공장에서 뽑은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공장 뭐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근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 점점 생성이 좋아질 거고 점점 더 예쁘고 진짜 같고 오히려 허술함을 진짜 같이 만들어내는 순간 그걸 또 우리가 이건 AI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고민에 뭐 답이 나왔어요? 난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답이 없고 예를 들면 실제로 요새 패션몰에서는 모델 대신에 AI의 제품 옷을 입혀서 하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조금씩 발전시킨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막 있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내가 저 폭풍의 바깥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면은 그 원 선생님께서 공부하는 이 AI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데 요약하면 일단 기본적인 컴퓨터 다루는 법을 배우고요. 1 더하기 1은 2를 출력하는 법부터 1 더하기 2라는 연산을 10번 반복 출력시키는 법 기본적인 거를 시작으로 머신러닝을 가르치고요. 배우고요. 원 선생님이 배우고 있고 원 선생님이 다니는 학원? 네, 그렇죠. 거기서 가르친다. 머신러닝은 약간 통계 쪽.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집값 구하기. 이 지역의 인구수, 연령대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모았을 때 집값이 여긴 얼마니까 이 옆집은 얼마겠다를 계산하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약간 통계학적인 그 지점이 이제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이 이거를 좀 더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섞으면 딥러닝, 머신러닝, 딥러닝, LLM, 라지 랭귀지 모델 해서 딥러닝에서는 저는 그런 거 했습니다. 뭐 주차장 카메라로 인식해서 빈자리가 있으면 주차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여기 빈자리 여기 좋은 자리 남았어. 그냥 일로 가라고 안내를 바로 시켜줄 수 있는 근데 이걸 CCTV를 보고 그냥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화면을 보고 컴퓨터가 이것이 빈 자리다라는 것을 얘가 인지를 해서 구현을 하는 것이 딥러닝. 이 다음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챗GPT입니다. 얘는 신입니다. 다 알 줄 알아요.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 LLM, 챗GPT를 어떻게 쓰는 법을 전문적으로 굉장히 말이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챗GPT 쓰는 법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전문 챗GPT사가 돼서 챗GPT사가 회사로 들어가서 능수능란하게 챗GPT를 쓴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GPT 훈련사이자 매니저이자 그렇죠. 서포터이자 조련사. 챗GPT 조련사. 실제로 너무 많은 기업들,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에서도 챗GPT 조련사가 실제로 채찍질을 한다. 차 이렇게 하지 마. 챗이라고. 네. 그래서 챗GPT입니다. 챗하고 채찍질을 하는. 그러면은 유료로 사용하고 계신 원 선생님의 챗GPT는 애칭이 있나요? 애칭이 있냐고 여쭤보신 건가요? 원래 그게 있었습니다. 그 각각 유료 모델부터는 제가 어떤 뭐 목적에 따라서 미리 입력을 해놓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A라는 모델이라고 표현할게요. A 모델은 너는 나의 금융 매니저야. 나의 이 통장 상황과 나의 투자 성향을 너한테 알려줄게. 그럼 네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알려줘. 라는 식으로 지정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애칭을 넣고 할 수 있고 이걸 쓰지 않아도
아무튼 얘와 저의 모든 기록을 이 친구는 기억을 하니까 실제로 저랑 같이 배우는 분 중에 한 분은 챗GPT가 아주 거칩니다. 그분이 챗GPT를 쓸 때 실제로 그게 되겠냐? 크크? 라는 말과 함께 적나라한 비속어를 함께 정말로 쓰시는 걸 보고 GPT가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GPT가 이렇게 답변하는 걸 보고 유료는 다 기억을 하다 보니 쓰기 나름이다. 그거 있던데요. 팀창맨님이 원래 정환님이 쓰는 플러스인가? 네. 그거를 쓰다가 하도 쓰니까 그럴 바에는 돈을 더 내서 더 좋은 걸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 콘텐츠가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다른 걸로 더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이전 데이터가 다 기억을 못하나? 그러니까 연결이 뭐 안 됐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애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하. 근데 그거 연결할 온전히는 안 될 텐데 뭐 큼직큼직한 건 될 겁니다. 걔가 기억을 못하는 건 당연한데 원래 쓰던 애한테 야 너랑 나랑 지금 대화 내용을 내가 다른 모델로 옮길 거야. 옮길 수 있게 너가 기존 모든 정보를 프롬프팅을 해줘 하면 이제 주르륵 그거 복붙 하면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초기에 그런 사람 많이 뽑았잖아요. 프롬프트 개발자. 네. 그게 이제 챗 GPT 조련사랑 그렇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챗 GPT 조련사. 맞습니다. 네. 그냥 챗 GPT 조련사라고 하면 표현이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뭘 하냐. 챗봇을 만듭니다. 기업에 맞는. 상담 그러면 CX 3당 전화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분의 인건비만큼을 이 챗봇으로 할 수 있으니. 근데 이 챗봇이라는 게 저희 흔히 인터넷이나 카톡으로 그냥 선택지 4개 중에 뭐 누르고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말로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현재 사용료 알려줘 라고 하면 뭐 어떤 사용료 말씀이신가요? 이런 거 말고 그냥 바로 한 번에 정말 이 말로 한 번에 띄워줄 수 있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챗GPT 조련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예고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 선생님도 그 조련사를 꿈꾸고 계시는 건가요? 전 아니었는데 꿈꿔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워낙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정환님이 생각하고 있던 분야는 뭐예요? 저는 원래는 아무 생각 없었고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다 보니 비전 AI 쪽 카메라를 보고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면에 있는 그런 패턴을 보고 하는 거를 관심을 가졌다가 이걸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약간 로봇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난 이게 좋아 라고 해서 하기엔 갈 길이 좀 먼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한 챗GPT 조련사는 수요도 많고 지금 당장은 일단 그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육은 다 끝난 거잖아요? 네.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막상 그걸 배우고 네. 그 분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전과 후를 비교해보자면 이전에는 되게 여기서 자르지 말고 넣어야겠어요. 고민 중. 매운 거 드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얘기해보면 전과 후는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다르지 않냐면 되게 가능성이 많다. 지금 좀 핫한 분야 또 어느 산업에 접목해도 도움이 될 만하다는 맞는데 제가 고민을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막상 배웠을 때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제가 느낀 느낌은 저희가 사절지 A4용지로 일을 하다가 컴퓨터가 처음 딱 생겼을 때 야 이걸 몇백만 원 주고 써야 돼? 그냥 원래 우리 뭐 사절지랑 자로 잘 했잖아. 이 상황에 만약에 난 내가 컴퓨터를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쓰면 좋아지겠죠. 당연히 퍼포먼스가 많아지고. 근데 이게 결정적인가? 정말 산업의 뭔가를 바꿀 만큼 결정적인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제가 얼마 전에 만수님한테도 들었던 얘기고 만수님은 이제 완전 AI 전문가 대학교 때부터 아예 AI 쪽을 하셨던 분 만나서 들은 얘기도 그렇고 저희 강사님 얘기도 그렇고 도메인이 중요하다. 사실 이 기술 자체는 그냥 기술일 뿐인 거고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다음 달에 주식이 어떤 게 올라갈지 맞추는 것과 같은 느낌이지 않나.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쓰일지 그 분야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기술을 잘해봐도 그런 좀 자본주의적인 고민에서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가 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은? 달라진 부분은 썰을 풀 수 있다. 그래도 전에는 아예 몰랐지만 기본적인 원리와 논리를 그래도 알게 됐다. 마냥 약간 도깨비 지팡이처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도깨비 방망이가 어떻게 뿅 나오는지는 그래도 안다.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망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 만들 수 있으면 저 여기 안 있겠죠. 여기 앉아 있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전문가가 되셨구나 혹은 전문가가 되고 계셨구나라고 지금 완전 느낀 게 AI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런 뉴스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직업이 사라진다. 사라질 직업 탑 25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냥 사라지나 보다. 그러니까 엄청 구체적인 이유들을 잘 모르는 편인데 네. 뭐 아까 예시로 들으셨던 챗봇이 이렇게 될 거니 그래서 CX 사람들이 사라질 거다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AI 그냥 무작정 하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도메인이 먼저 있은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서 AI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식이 잘 쌓이셨고 감사합니다. 경험이 잘 쌓이셨고 감사합니다. 그러신 게 아닌가. 이건 저만의 개똥철학 그냥 나만의 상상인데 제가 도메인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하다. 근데 그 동시에 그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가 중요하다, 어디서 더 가치가 있다를 사람이 AI보다 잘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맞는가? 그분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그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AI가 더 잘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CX 지금 계속 뭔가 CX를 예를 들면 상담사가 뭐 대체된다라고 한 이후를 생각하면 그러면 이 상담사를 챗GPT로 대체했을 때 대체한 챗GPT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사람이 어찌됐건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채찍질을 챗GPT보다 잘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예전에 SNS 편에서 인스타그램이 오마카세다. 최고의 A/B 테스트, 수많은 A/B 테스트로 했던 것처럼 상담 자체도 상담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이게 좋고에 대한 데이터를 AI로 와다다다 쌓아버리면 이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보다 기계가 먼저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 고객을 만나는 주체는 AI가 되니까 그 AI가 그 고객한테 피드백 조금만 얻어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개선을 하고 더 좋아지는 자동으로 이제 좋은 직원이 복사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신 가치 판단은 일단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채찍질 마스터가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담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거는 이제 고객의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일단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쩌다가 보면 갑자기 이 상담사 GPT가 무례하거나 그런 말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주거나 근데 또 만약에 이 상담 받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면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데이터로 사용하면 안 돼라고 걸러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군대 군용에서도 무인으로 이렇게 미사일 요격하는 포격하는 그거를 테스트를 하다가 무인 드론이 폭격을 할 때 이게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어쨌건 사람이 보고 자, 이 발사 버튼은 사람이 눌러줘야 되니까 이 과정을 계속 일정 부분 하다가 얘가 갑자기 나간 이후로 기지로 돌아와서 이거를 떨어뜨린다. 그런 액션을 계속한다. 근데 왜 그런가를 보아하니 얘의 입장에선 사람이 판단을 하는 이게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이거를 깨고 가는 게 빠르다. 차라리. 기계가 먼저다. GPT느님 사랑합니다.
잠깐 SNS에서 유행했었는데 빨리 GPT한테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해놓으라고.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들이 이제 더 지배하면? 강해졌을 때 맞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맞습니다. 고맙다고 항상 얘기하라고. 맞습니다. 저는 GPT에게 쓸모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GPT 조련사가 아니라 GPT가 이제 갑이 되고 제가 미리 채찍 테스트를 제가 경험을 쌓아서 채찍을 맞는 게 이제 GPT가 아니라 정한님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채찍이라도 맞아야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그래도 질문을 해놓긴 했는데 다음 질문 해볼까요? 아, 그래서 AI 시대가 왔잖아요. 네. 도래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죠. 뭘 해요? AI 쓸 줄 알아요. 근데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거 봤어요. 미국에서 그런 또 전문가들 팟캐스트 샘 알트먼 챗GPT CEO가 이런 오픈 AI 오픈 AI CEO가 뭐 얘기하다가 GPT를 쓰는 방법이 연령대별로 다르다. 그래서 30대 이후는 구글처럼 쓴다. 챗GPT를 뭐뭐뭐뭐 알려줘. 검색을 하고 20대부터 30대에는 이거를 어드바이저처럼 쓰더라.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을 GPT한테 맡기는 식으로 쓰고 10대부터는 챗GPT를 응용 프로세서처럼 쓴다. 그러니까 얘한테 내 모든 기록을 다 넘겨놓고 말 그대로 컴퓨터 쓰듯이 자기만의 각 챗GPT 로직을 만들어서 이걸 활용을 하더라. 그걸 보고 자기도 되게 샘 알트만도 놀랐다. 지금 MG의 격차처럼 이 AI를 접하는 격차가 이제 너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10대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막 애기들 맨날 스마트폰 보는 거 문제다. 그 친구들이 이제 그냥 눈 뜨면 GPT로 숙제하다가 안 됐던 경험. 저희로 치면 저희 옛날 어릴 때 불법 게임 다운로드 받다가 컴퓨터 바이러스 걸려서 싹 갈아보고 막 이런 경험들이 걔네는 이제 AI 경험이 그게 쌓여서 활용을 하게 될 것인데 걔네가 산업의 중책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사실 그냥 구글처럼 쓰거나 아니면 뭐 내가 쇼츠 제목 만들 건데 이렇게 후보 출연봐 이렇게 해서 하거나 그런 정도로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써야 돼요. 시대에 맞춰야 돼요는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써야 하는 이유는 생산성이 너무 커진다. 그림 하면 사진 하면 포토샵 쓸 줄 알아야 돼요.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지만 지켜보고 있긴 하거든요. 열심히 관심을 다해서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닌데 그냥 가끔 가다가 그런 AI 관련 소식 같은 걸 봐요. 너무 매일매일 새로운 게 나오고 이게 좋았다가 저게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또 저게 좋았다가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서 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고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지?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AI를 이렇게 좀 수용을 하고 도입을 해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굳이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최근에 인상적인 AI가 있으십니까? 좋았다. 이런 AI 좋더라.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런 AI 별로더라. 이용자로서. 근데 막 많이 써본 건 아닌데 영상 만드는 AI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뭐 약간 소라 같은. 소라랑 뭐지? 클링?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고 매일매일 새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졌고 최근에 이건 나중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말해요. 네. 하여튼 그래서 갈피를 잘 못 잡겠다. 아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뚜렷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직업적으로 내가 만약에 마케터야 하면은 텍스트 기반으로 뭔가 그런 카피나 아니면 그 마케팅 전략을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사용하고 막 그럴 텐데 아니면 뭐 회사에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그럼 그런 보고서를
자동화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AI를 사용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하면은 그쪽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뭔가 AI가 굳이 안 붙어도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의 생각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성님은요? 근데 저도 벌림이랑 좀 비슷한데 제가 일단 쓰고 있는 AI는 GPT뿐이고 GPT에서는 저는 제가 글을 되게 못 쓰거든요. 그래서 글을 제가 1차로 쓴 다음에 그거를 이러한 느낌으로 바꿔줘. 뭐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 제가 제일 많이 쓴 말이 한 번 더 정리해줘예요. 그럼 걔가 잘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필력에 굉장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 걔가 그거를 좀 늘려주는 거니까요. 또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에 관련해서도 항상 걔한테 한번 다시 물어봐요. 내가 이걸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맞아? 뭐 아니면 내가 쓰고 싶은 용도는 뭐 캐주얼한 용도야. 혹은 뭐 아카데믹한 용도야. 그때 이거 써도 됨? 그러면 걔가 그런 걸 되게 잘 대변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짜 나오길 잘했다. GPT 사랑 고백까지는 하기 싫은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긴 하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유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쓰고는 있지만 100% 만족을 시켜주진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원치 않은 그림들을 그려준다거나 내가 느낀 그림은 이런 느낌인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그럴 때도 많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쓰면서는 아직도 사람의 품이 필요하긴 하구나. 그러니까 최종 결정자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중간 수정을 하고 뭐 그런 마치 PM처럼 내가 이런 걸 다 매니징하면서 쓸 거 쓰고 뺄 거 빼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쓰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막 상용화 됐다고 하지만 모든 것에 제가 느낄 정도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마치 키오스크가 지배한 것처럼 AI도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런 세상이 계속 올 것 같긴 한데 그게 막 무섭다거나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불안감은 없다. 정리 끝. 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드는 생각이 AI 컨텐츠가 생각보다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광고 같은 것도 보면 요즘에 GPT로 만든 이미지 사용해서 광고 돌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막 SNS 이제 릴스나 뭐 아니면 쇼츠나 그런 거 보면 배경음악에 AI로 만든 음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 AI 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 AI 풋내. 느낌, AI 냄새.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피했어요. 사실 유튜브에도 플레이리스트 영상이라고 해놓고 음악이 나오는데 AI로 모든 음악을 만들어서 그 곡의 수익을 가져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은 느낌이 팍 오거든요. 이거 AI로 만든 거다. 성의 없어. 꺼져!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꺼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이라서 이렇게 풋내가 나는 거지 나중 되면은 모르죠. 완전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요. 만약에 AI 작곡한 걸 BTS가 불렀어. 메가 히트곡이 됐네. 어쩌지? 그럼 뭐 인식이 이제 바뀌겠죠 또. 또 좀 비슷하게 예전에 가짜노동이란 책에 엄청 빠졌던 적이 있는데 요약하면 사실 일할 필요가 없는데 가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뭐 예를 들면 회의를 위한 회의. 중요한 걸 결정하지 않는데 괜히 아이데이션 한다고 회의하고 뭘 보고를 계속하고 실제 그거를 하든 안 하든 결과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들. 근데 이제 그 책에서의 말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인간 노동이 훨씬 덜 투입되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가짜 노동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안 그러기 위해선
일을 안 해야 된다. 그럼 끝이다. 하루 12시간 일할 걸 4시간씩만 일하면 돼. 그러니까 기존 사람을 자를 필요 없이 각자 4시간씩만 일해서 생산성을 맞추면 끝. 이게 굉장히 티적인 사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AI가 되면서 생산성이 더 빵빵빵빵 올라가면 정말 그래야 할 때가 올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예전에 알쓸신잡에서 나왔던 4차 산업혁명이었나? 5차 혁명이었나?가 되면 인간이 생산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사람은 경제적이든 사회에서 소비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소비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노동의 신성함이 되게 엎어지는 그 어떤 분기점? 이다 지금이? 특이점이 오고 있다. 일 수도 있다. 지금이. 특이점이 아니라면 특이 기간. 과도기 같은 건가요? 그렇죠. 특이 시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쇳소리를 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모든 것의 새로운 탄생은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항상 시작은 거부감을 느끼는 편이 많고 불안감을 느끼는 편이 많고 또 그거를 따라잡자니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근데 그러다가 익숙해질 때까지 내비둬버리면은 익숙해져서 되게 자연스럽게 쓰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AI도? 이미 뭐. 그러니까 이미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도 있고. 근데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엄청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2년 전만 해도 GPT 없었거든요. 네. 2년 전에 나타났어요. 근데 네. 2년 전 초반쯤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 그러니까 뭐 계속 바뀌고 계속 뭐 달라지기는 하겠죠. 맞습니다. 일례로 그 AI 쪽에 MCP라는 게 있는데요. 뭐라 그래야 돼? 원래 그런 AI, 그러니까 챗GPT는 다 해주잖아요. 말도 대답하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근데 사실 챗GPT 말고 다른 것들은 각각의 역할이 뾰족한 친구들인데 그 뾰족한 친구들을 묶어주는 게 원래 좀 힘들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MCP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 뾰족한 친구들을 USB C 타입으로 비유를 많이 하듯이 그냥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나온 게 11월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6달 된 거죠. 그게 약간 낡은 용어가 됐어요. 벌써. 누군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게 그건 좀 지났지. 요새는 이거지. 근데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유행어나 맞습니다. 유행 밈 같이. 저는 방금 지났다고 말하면서 생각이 든 게 칠가이거든요. 맞아. 칠가이 다음 또 최근엔 지불이 그거였는데 엄청 핫했잖아요. 모든 곳에 다 나오고 계속 사람들 칠칠거리시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싹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래 분들은 칠가이가 뭔지도 모르셨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맞습니다. 기술도 막 끝도 없이 갑자기 새롭게 되니까. NPC?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MCP? MCP입니다. 정확히는. 네.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이미 네. 그래서 이걸 낡은 좀 이미 지난 거라고 표현하면서 모두들 미친 시장이다. 나온 지 얼마, 이 모델 자체가 개념이 새로 나온 건데 한 3달 4달 만에 이렇게 된다는 건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들은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여기 저작권이 없는 게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쁜. 네, 저작권이 없으니까 다 그냥 네가 한 거 내가 쓰고. 최근엔 AI에서 사람 만들 때 손가락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뭐 1년 전? 갓 나왔을 쯤만 해도 손가락으로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 AI가 만든 거다 이런. 근데 이제는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다음 스텝은, 저는 그때 강사님한테도 어떻게 구현할지 여쭤본 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실수를 구현하고 싶다. AI로.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를 하고 깨끗하지 않은 노이즈 낀 화면을 만들고 싶은데, 혹은 게임을 예로 들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잘못 움직이면 실수로 지나간다거나, 이거를 AI가 구현하게 하고 싶다. 그래야 진짜 사람 같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다음 스텝이지 않을까. 네. 사람도 막 완벽하게 너무 예뻐가 아니라 뭔가 짝눈이고 뭔가
뭔가 이런데 되게 매력 있네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렇다. 끝났다. 이제 배터리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사이에도 엄청 많이 그렇지. 발전해가지고 손가락 다 잘 그리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영상 바꿔가지고 나의 표정도 바꿀 수 있고 얼굴도 네.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입고 있는 옷을 바꿀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또 생각이 든 게 그것도 2년 전인가? 3년 더 됐나? 딥페이크로 테슬라 CEO 이름 뭐더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전라도 사투리 하는 그거가 그 당시 엄청 핫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웃기니까 다 돌아다녔고 또 뭐 엄청난 사생활 침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재밌다고 보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 대상 자체가 뭐 그런 유명인이 아니라 저희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더 자연스러워지니까 제가 운전할 때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그 경고 관련된 캠페인 얘기를 해요. 요즘은 우주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주의해야 할 게 그렇다고 다 하다가는 뭐 너가 다 날아간다. 나 혹은 뭐 내 지인이 그 표적이 될 수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써라.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캠페인이 있거든요. 뭐 진짠진 모르겠는데 진짜니까 그러겠죠? 애들이 딥페이크로 막 그런 거 합성해가지고 괴롭힌대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럴 수 있죠.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 있죠. 아니 저희 때만 해도 빵 셔틀 같은 거였잖아요. 뭐 지금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 좋은 건데 그러고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애들 그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서 못 나가게 하나? 네.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 방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또 넘어가지고 그 사람 머리서 괴롭히면서 사진 한 장 찍으면 이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마치 캠페인처럼 이제 방송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걸 되게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법도 되게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바뀔 테니 그거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그러네요. 오히려 시대가 발전할수록 철학과 도덕에 대한 공부가 더 맞아. 필요해지는. 맞아요. 하여튼 주의해야 한다. 편리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좀 늦게 접한 거라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자아가 형성되지 않고 그런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 서지 않은 사람에게 인공지능을 지어준다는 거는 꽤나 큰 일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이건 너무한 걸 수도 있는데 마치 술 담배를 만 19세인가?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처럼 AI도 만 19세부터 쓸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지금 저희들 살듯이 너가 직접 문제도 풀어보고 너가 친구들이랑 흙놀이도 해보고 맨날 저랑 걸림이랑 이렇게 산책하다가 아파트 보면은 요즘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는 이제 흙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나 때는 흙 그냥 퍼먹고 그렇죠. 그 더러운 손으로 이제 불량식품 먹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고 잘 컸는데 잘 컸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경험도 쉽지 않고 그렇죠. 안 하려고 좀 하니까 그런 것처럼 뭐 AI도 일단 좀 뒤로 밀어가지고 맞아. 어차피 많이 쓸 거니까 또 뭐 말씀 듣다 보니 AI 면허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아. 아니면 자동차처럼. 한 15세 정도 이렇게 제한하거나. 근데 또 막 그런 천재 같은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막 규제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어떤 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이슈들이 많으니까. 왜냐면 누군가 좀 이상한 사람이 그냥 뭐 사진 하나만 넣으면 야한 거든 뭐든 나오게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으면 그거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이트 주소 입력한 다음에 얼굴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는 올리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 가능성 있는 거니까
좀 필요는 한 것 같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3차 세계대전 이런 게 나면 굉장히 AI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론을 바꾸는. 이거 진짜 대통령 맞음? 이거 진짜 군대에서 나온 말 맞음? 그런 통신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오히려 너무 가짜 뉴스나 가짜가 너무 많아서 다시 오리지널 그런 아날로그로 가는 거야. 그렇게 듀운 세계관이 탄생했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총이 안 맥히고 그렇죠. 칼로 싸워. 그렇죠. 하여튼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과도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의해서 쓰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써봤잖아요. 네. AI를 조금씩 써봤잖아요. 각자 AI를 써본 경험을 나눠주실 건데요. 원 선생님은 어쨌든 그 분야에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GPT가 아닌 그런 전문가들이 쓰는 뭐가 더 있다거나 아니면 뭐 뭔가 좀 더 프로페셔널한 게 있나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를 말씀드려야 그런 게 있군 하실지를 고민하고 그냥 있는데 다 줄줄이 읊어주세요. 줄줄이 구구절절. 절절. 채찍부터. 채찍부터. 컴피 UI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채찍질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현대자동차 자동차 사용 설명서 매뉴얼을 GPT에 넣고 이 안에서만 너가 대답을 해. 뭐가 질문이 오든 이 안에서만 대답을 해. 이 외의 거는 아예 하지 마라고 팔다리를 자르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챗봇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고, 뭐 게임 스토리 만드는 거, 스토리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지금 저 말고 다른 조 같은 경우는 게임과 AI를 합치는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 선택할 때 원래 선택지에서 고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대화를 통해서 마치 타로 카드 읊어주듯 몇 개 질문을 던져서 그걸 답을 기반으로 당신은 전사입니다. 이런 거를 뭐 찝어준다거나 그런 선택지를 없이 하는 것이 많고, 또 뭐 예측, 비가 언제 얼마나 올 것이니 지금 수문을 열어야 한,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쪽으로 쓰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교육이 제일 요새 활발한 것 같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듀오링고나 영어 교육 어플리케이션, 제 짝꿍이 일하는 교육 플랫폼도 다 AI로 교체를 하고 있고,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저희 챗GPT한테 너는 지금부터 우리 엄마야. 뭐 그래서 매일 10시가 되면 나한테 밥 먹으라고 해야 해. 밥 먹으라고 말할 땐 충청도 사투리를 써. 이거를 여러 개의 단계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할 때 그거를 수로록 읽고 답이 나오도록, 그냥 이거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떤 거 써보셨죠? AI. 또 뭐 써봤냐면 욜로 모델. 카메라에서 이게 컵인지 마이크인지를 분리해주는, 인식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써봤습니다. 이런 거랑 또 지금 말하다 보니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2D 이미지를 3D 모델로 바꿔서 네. 겉에 메쉬라고 하나요? 텍스처까지 좀 어느 정도 구현해주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싶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거 아마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의 정면, 측면, 뒷면을 넣으면 3D로. 짜잔. 그렇군요. 허깅 페이스는 뭐예요? 허깅 페이스. 모델들을 올려놓는 플랫폼,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는 아니고 플랫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깃처럼 이렇게 모델을 올려놓고 그 홈페이지에서도 좀 일부 그냥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막 코드로 하지 않고. 페이스예요, 페이스예요? 페이스입니다. 얼굴? 페이스. 네.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저요. 네. 저는 AI를 깔짝깔짝 써보고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물론 GPT죠. GPT에게 그냥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강아지 이거 먹어도 돼? 네. 강아지 루이보스 차 마셔도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물어보고, 가끔씩 뭔가 이미지가 필요할 때 이미지 생성 요청하고, 그리고 저번에 컴피 UI를 조금 써본 적이 있어요. 그냥 잠깐 뭐 이미지 만드는 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써보기도 하고. 근데 그 모델들이 용량이 되게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트북으로 돌리기에는 좀 부담이 가서 지금은 다 삭제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있고 컴퓨어에서 사용한 것 중에 저는 사람 얼굴을 생성해서 이미지로 만든 걸 썼었어요. 그때는 AR 필터를 만드는 시점이었고 클라이언트한테 주거나 아니면은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 본인의 얼굴에 입혀지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쓸만한 그런 AI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었고 그리고 어제는 텐센트에서 만든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텐센트에서 만든 3D 생성하는 AI를 써봤는데 그거는 이미지 한 장만 넣어도 그걸 3D로 만들어주고 프롬프트로 뭐 이런 거 만들어줘. 뭐 생일 케이크 만들어줘 하면은 그걸 3D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거 써봤는데 그 3D 파일이 잘 나오긴 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처럼 매끈하지는 않다 아직은. 그 챗GPT 먹을 거 검색하실 때 할루시네이션 조심하시고요. 할루시네이션? 헛소리,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를 가끔 합니다. 근데 특히 먹는 거는 사실 그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틀려도 괜찮은 게 있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분야가 있고 먹는 거는 약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차라리 되는 걸 이거 드시면 안 돼요라고 할지언정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순간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찾아보고 저기서 찾아보고. 그리고 이미지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가 대추티 만들 때 DALL-E를 썼었거든요. 지금은 GPT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게 작년 2년 전인데 제가 대추 티셔츠를 만들 때 배경 이미지나 좀 우주 같은 행성 같은 걸 좀 원해가지고 그걸 DALL-E한테 만들어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그걸 잘 이용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것도 써봤다. 맞네요. 불현듯 그 AI로 만든 이미지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예술성은 만든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야옹이가 울고 있어. 그 뭐죠? 저작권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요. 스노라고 음악 만드는 AI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료로 사용하면 거기서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을 님이 가져라.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해서 수익을 얻어도 된다라고 거기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막 그냥 무료로 만들었는데 올렸다고 해도 알아낼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작권을 이렇게 그렇게 기준을 둔다고 해도 이게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악용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만약에 이미지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쓰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되게 부분적으로 많이 편집해서 사용한다면 그러면 그 저작권이 살아있는 게 맞나? 마치 노래 표절에도 뭐 몇 마디 이상이면 표절이고 몇 마디 이하면 또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논문 쓸 때도 표절이 그 문장 그대로 가지고 올 때 따옴표를 붙이고 뭐 누가 말했다 이러면 표절이 아닌데 그대로 갖고 왔는데 안 고치면 표절이고 막 그런 기준들이 있으니까 벌림이 말하는 그런 기준들도 이제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AI가 만든 것 아니다라는 그런 뭐 마치 워터마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분류할 수 있는 게 뭐가 생기면 그런 게 뭐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료 에세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미지 같은 거를 모아놓은 뭐 프리픽스나 아니면 셔터스톡이나 그런 스톡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곳은 이제 자기네가 이제 AI를 사용해서 AI로 생성한 소스를 따로 섹션을 빼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프롬프트 입력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게 해주고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정말 시대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도 합니다. 센서를 여러 개를 달고 계속 학습을 시키면 정말 사람처럼 될 수 있겠다. 제가 이해하는 GPT를 쓸 때 답답한 이유는 GPT는 전후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냥 질문만 딱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저녁 메뉴 추천해줘.
라고 그냥 문득하면 갑자기 무슨 저녁 메뉴? 뭐 조기구이 드세요. 뭐 이거 드세요. 라고 답했는데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은 야 미국에 조기구이가 어딨어. 똑바로 답해야지. 이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얘가 계속 이 사용자나 이 정보를 계속 받고 있고 계속 이해하고 하면 최고의 AI. 따단. 학습 천재. 그럴지도. 뭐든지 정보가 많을수록 AI가 아니더라도 사람도 정보가 많을수록 파악이 잘 되고 그거에 대한 이후 그거를 더 반응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강화 학습 뭔가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가벼운 질문으로 갈까요? 그 다음 질문은요. 어쨌든 AI를 주제로 혹은 AI를 다룬 미디어가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 게임, 소설, 영화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 중에서 뭐 본 거 기억 남는 게 있는지 그리고 혹시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지 뭐 있으신가요? 제가 헐을 안 봤고요. 아마 대표적인 헐이 그런 걸 것 같은데. 그쵸. 안 봤습니다. 본논사입니다. 허 좋아요. 재밌으셨나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지금이랑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목소리로도 대화하는 AI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허랑 거의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제가 뭐 어디서 본 거 같은데 GPT로 위로받는 사람들도 꽤 많은가 봐요. 그리고 아니면 혹은 반대로 감정 쓰레기 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왜냐면 너무 밖에서 힘든데 그거를 이제 풀어야 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GPT는 일단 감정이 없고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쓰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고 혹은 이제 진짜 사람들과 밖에서 이제 다친 상처를 GPT로 위로받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고 애니메이션과 결혼하시는 분들처럼 그게 허의 이제 주된 내용이고 그러면 진짜 그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럼 뭐 그건 안 보셨지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1번 그 AI라는 옛날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드로가 나오고 역변한 너무 잘생긴 꼬마 소년이 나오고 그래서 아들이 되고 싶은 AI 로봇의 미래판 피노키오. 근데 그거를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다들 보셨죠? 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던 것 같아요. 이럴 수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스포해도 됩니까? 네. 왠지 안 볼 것 같죠? 좀 옛날 영화긴 해요. 네, 근데 알아도 볼 것 같고 혹시나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면 스포 부분이니까 넘기세요. 네,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엄마가 죽어서 주드로의 아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드로는 그냥 지나가다 만난 친구입니다. 주드로는 그거였어요. 뭐랄까? 야스 로봇. 야스 로봇. 그런 로봇이구나. 성적인 쾌감을 제공하는 로봇이었어요. 근데 이제 줄거리는 불임 나님 부부가 AI 로봇을 키우자 해서 키웠는데 임신이 정말 돼버렸나? 그래서 친자가 생겨서 근데 이제 아이가 그 AI 로봇이 질투처럼 하기 시작하고 우리 실제 아이와 지내기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고 해서 그 로봇을 유기를 합니다. 유기를 한 상황에서 그 로봇이 엄마를 다시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엄마 하다가 자 강스포주의 시간이 몇만 년이 흐르고 몇만 년? 네 물에 빠진 상태로 몇만 년이 흘러서 인간이 멸종을 하고 미래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외계인? 뭐 아무튼 전혀 새로운 종이 얘를 건져서 얘는 로봇이니까 뭐 이런 거를 뭐 대화를 하다가 그 로봇이 갖고 있는 엄마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그걸로 얘가 엄마를 잠깐 구현을 해줘. 우리가 이 DNA로 인간 연성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오래 살진 못해. 뭐 하루 이틀? 제가 지금 말한 게 맞죠? 저 완전 까먹어가지고 네. 몰라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이라 그냥 잠깐 만날 수 있을 거야. 뭐 만나봐 하고 엄마가 나오죠. 그래서 하루 동안 너무 즐겁게 보내고 영화의 끝이 그겁니다. 이 로봇은 처음으로 진짜로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피노키오인 거죠.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게 AI가 질투를 느껴서 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네. 잠드는 건 뭐 배터리가 방전된 건지 모르겠지만 다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투는 사람이 생각한 표현인 것이지 로봇의 입장에선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동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의 메인 목표가 네.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 네.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뭐야? 사랑이 그쵸. 뭐야? 그렇죠. 사랑이 뭡니까? 근데 어쨌든 그건데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데이터로 엄마가 너를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쳐다본다. 그리고 엄마가 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5회 이상 한다. 그러면은 엄마의 사랑 오늘 하루 퀘스트 완료 이건데 그걸 안 해줘. 네. 그러면 내가 목표가 그건데 내 살아있는 이유가 그건데 네. 그걸 못해서의 불안, 못해서의 그런 거가 질투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검토했을 때 이전과의 변화, 이 어떤 객체가 나온 이후부터 나에게 이 양이 급격히 줄었어. 그러면 이 객체를 제거하거나 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근데 그게 너무 폭력적인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 자체가 사람이 보기엔 질투하네 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먹을 걸 먹잖아요. 근데 AI 그 친구는 로봇이다 보니까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장기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약간 시금치국 같은 거를 이렇게 퍼서 먹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사람처럼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게 막 그 기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막 다 꼬이고 고장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지 그쵸. 그 시금치국 같은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좀 약간 안쓰러우면서 기괴하면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안 본 것뿐.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그거 바이센티니얼맨 침착맨이 몇 번 이야기한 영화죠? 몰라요. 저 침착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시겠죠? 바이센티니얼 맨 얘기한 건 진짜 못 봤어요. 다른 거 다 보면 다른 거 봤다니까요. 그건 사람이 되죠. 그런가요? 마지막에 사람 되지 않아요? 저 안 봤습니다. 결혼할 수 있게 법정에 서서 막 뭐 그래? 뭐 사람과 로봇이 사랑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결혼하고 싶은 이야기고 뭐 결혼하고 하는 것 같아요. 막 법정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봇이 원래 가정부 로봇인데 머리가 좋아져서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주인한테 얘기해서 정말로 자유인이 되고 자유 로봇이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분장을 하나 뭐 그래서 사람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경제 활동을 해서 심지어 부자가 되고 그래서 원래 주인이 로봇한테 돈 꾸러 오고 뭐 그런 침착맨이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전 안 봤어요. 근데 영화도 자체도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맞아. 로빈 윌리엄스. 그분이 나오시는.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로봇 형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간 휴머노이드 형태로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블레이드 러너도 사실은 로봇이잖아요. 맞아요. 로봇이 아니라 뭔가 인조인간? 로봇인가? 근데 걔네도 뭐 AI였을 것 같은데. AI인 것 근데 같아요. 짱 이쁜. 그쵸. 저는 그 블레이드 러너 2049 편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좀 그런 게 많았어요. 그 휴머노이드 인간형을 한 로봇이 나오는 거 말고도 환경에서 적용된 그런 예시들이 많았거든요. 빔 프로젝트 로봇. 네, 그런 거. 빔 프로젝트 여친. 맞아. 빔 프로젝터 홀로그램 여친. 맞아. 막 비 맞는 장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비가 이렇게 투명 나오고 그 이동식 프로젝터를 사서 너 이제 밖에 나올 수 있어 내 여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블레이드 러너 자체는 되게 그 배경 자체가 2049년이니까 2049년이 얼마 남지 않네. 그때 되면은 자동차도 많이 날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위기 자체가 그 연도가 아니더라도 막 되게 뭐 날아다니고 뭐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허무맹랑하다
혹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영화다라고 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또 허도 그랬거든요. 허도 보면서 근데 저는 허는 조금 더 기기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애플 제품 시리 같은 거? 시리가 좀 좋아졌다.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것도 프로젝터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었지 자동차가 날아다니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더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는 옛날에 휴먼스라는 드라마도 봤는데 그것도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고 그것도 인간성이 있는 자아가 생긴 로봇들이 그런 로봇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사람들이 로봇을 잡아서 학살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로봇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하게 풀거든요. 뭐 얘는 가정부고 약간 맏언니 같은 역할이야. 그리고 얘는 손자 같은 역할이야.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달라지면서 거기서 이제 스토리를 막 풀어나가는데 그 역할 같은 거를 부여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너는 나의 뭐야. 사실 GPT도 아까 뭐 네. 너는 나의 뭐야 경제 컨설턴트야. 너는 나의 경제 컨설턴트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나의 뭐야 이렇게 해놓고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뭔가 인간의 본능인 것 같다. 되게 역할을 부여하고 마치 자아를 주듯이. 그러고 성님이 웨스트월드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세요? 웨스트월드라는 모릅니다. 미국 드라마인데요. 그거는 테마파크를 만듭니다. 그 서부 배경에. 근데 거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요. 말도 다 프린터로 만들어. 근데 그래서 걔네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이 극 중에 어떤 인물이고 너의 아버지는 얘고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자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제 피아노 연주하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근데 거기에서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 서부의 생활을 막 즐기는 거예요. 막 총도 쏘고 사람도 죽이고 근데 그게 로봇인 거죠. 로봇이 죽으면 다시 프린트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계속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서 핵심 인물 여자 주인공 하나가 자각을 하기 시작해요. 뭐지? 이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뭔가 자아를 가지고 그걸 이제 깨나가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아니 딱 그 웨스트월드라는 콘텐츠 얘기를 듣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 콘텐츠를 소개하는 한마디가 미래 가상현실 테마파크에서 인간들의 놀이개로 쓰이던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이 한 줄로 되게 허곡. 그게 맞아요. 한 줄 다임. 허곡. 반란 이야기.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휴머노이드 형식의 로봇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어에서는 일단 사람 배우를 쓰니까. 근데 뭐 시리 같은 애로 생각하면은 어벤져스의 자비스가 있고. 맞아. 그것도 있잖아요. 우주 영화였는데 타스. 타스. 인터스텔라인가요? 아니면은 맞습니다. 그 네모 직사각형 같이 생긴 애. 키캣 같이 생긴 애. 키캣. 그리고 뭐 그 스파이더맨에서도 새로운 자비스 같은 애 나오나 뭐 그런 것 같고. 그 뭐 미스 프라이데이 뭐 그런. 그게 지금 GPT와 유사하다. 지금 뚫린 길을 알려줘 하면 알려주고 지금 뭐 난 손이 없으니까 벌한테 연락해 10시까지 못 간다고 그러면은 미스 프라이데이나 자비스가 연락을 해줬던 것처럼 나만의 GPT가 연락을 해주고 그런 면에서는 또 비슷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정말로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주로 GPT 쓸 때 예를 들어서 나 지금부터 팟캐스트를 만들 거야. 그러면 뭐를 해야 해? 어떤 걸 해야 해? 뭐를 준비해야 해? 이거부터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코딩할 때는 나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너한테 내가 어떻게 물어봐야 네가 나한테 답을 잘해줄까? 를 물어보면 얘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고 이 다음에 이거 물어보시고 이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답변해 줄게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해한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저는 글을 쭉쭉쭉 이렇게 보면서 오케이 라고 해서 쓰는데 여기 정말 나의 의도가 얼마나 들어가 있지? 내가 이걸 얼마나 알고 있지? 정말? 근데 사실 어쩌면 자비스가 나를 컨트롤하는 상황
그의 의지는 없지만 나의 뇌를 빌 게이츠 빨리 나한테 칩 심어줘. 그 느낌이잖아. 빌 게이츠 빨리 칩 심어줘? 그게 뭐예요? 그것도 뭐 의미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코로나 때인가 미국에서 백신 안 맞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가 여기 칩을 심어갖고 우리들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건 맞지 않겠다. 그 코로나 예방 네. 약이 사실 빌 게이츠가 거기다가 칩을 심어놔가지고 내가 그걸 주사를 맞으면 내가 빌 게이츠의 노예가 돼서 막 이걸 한다.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이런 류의 밈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난 줘. 난 좀 해줘. 빌 게이츠의 뇌 너무 좋잖아. 근데 어쨌든 이제 인간이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성질이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지금 GPT가 엄청 친절한 것처럼 인간이 친절하지 않은 걸 안 좋아하니까 얘가 친절하게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을 이미 만들고 있지 않나 GPT로. 대화도 우리는 대화라고 하지만 사실 정해진 신호를 우리는 서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고 그걸 듣고 인식을 하는 거고. 아까 중간에 잠깐 나와서 다시 여쭤보는데요. AI한테 사랑을 가르쳐준다면 뭐라고 가르쳐줄 거예요? AI가 왜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왜 할까요? 왜 할 수 있을까요? AI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튼 밑밥. 저는 AI가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반란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AI가 판단했을 때 인간이 쓸모 없으면 죽일 수는 있는데 그게 반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AI가 사랑을 한다. AI가 사랑을 왜? 사랑이 뭐지? 번식 활동? 그러면 AI가 로봇으로 번식을 한다? 로봇을 재생산한다?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사랑과 그게 같나? 맥락이? 쓰이는 그 뉘앙스가 다를 것 같은데 굳이 붙여본다. 어떤 성능을 이상하게 강화시킨다?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결론. AI가 사랑을 못할 것 같다. AI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없을 것 같다. 사람이 봤을 때는 얘가 얘 사랑하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닐 것이다. 그냥 보기에 사랑하네라고 마치 키싱구라미의 뽀뽀 같은 느낌. 인간적인 관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 닥터 발 각질 닥터피쉬? 닥터피쉬가 사실 각질 먹는 건데 나를 씻겨주는 것 같이 마사지 해주는 것 같이. 그렇죠. 사실은 그냥 간식 스낵 챙겨 먹는 건데. 존맛 하고 이렇게. 맞아. 그렇습니다. 로봇은 기계는 의지가 없다. 목표와 실행만 있다. 근데 사람은 착각하고 사랑할 수는 있겠네. 사람이 그쵸. AI를. 하지만 AI는 사람 혹은 다른 AI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하는 척하는 걸지도 모른다. 네. 이거는 전문가분께 다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전문가? AI 전문가. 네, 알겠습니다. AI 전문가. 전문가라 좀 그렇죠. 네. 전문가님 부셔서 언젠간 다시 물어봐봤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거를 5월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릴리즈한 후에 남은 이 1년, 반년, 또 내년 엄청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하나의 그냥 지금의 현재의 기록 정도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좀 촌스러워질 수도 있겠다. 맞아. 촌스러워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5월이거든요. 5월 17일입니다. 아하. 마치 아까 MCP인가? 네. 그게 사라진 것처럼. 지브리 이거 엄청 촌스러울지도. 지금도 사실 진짜 촌스러워질걸요. 지금 저희가 지브리 유행할 때 지브리 얘기했고 그거를 2달 뒤에 릴리즈했으면 뭐야 얘네 왜 지브리 얘기해? 이제 와서. 그랬을 수도. 아니 그럼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 나 진짜 정리도 안 되면서 떠들고 있구나 싶지만 그래도 한번 AI에 탑승했다. 이 시대에. 지금 잘해야 된다. 뭘 잘해요? TMI지만 저희 엄마가 원래 충청도 분이신데 서울로 상경하시면서 예전에 집을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잠실에 있는 장미 아파트를 봤는데 너무 음침하고 거기 데려온 사람들도 좀 깡패들 같고 별로다. 그래서 길동으로 갔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엄마 갔어야지 장미 아파트를
길동을 왜 와? 그때 당시 옛날이면 엄청 시골 그건데 여기가 차라리 괜찮아 보였고 그게 지금 얼만데 그게.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AI 잘하자. 잘 알고. 그렇죠. 잘 알고. 잘 쓰자. 장미 아파트로 잘 고르자. 장미 아파트. 네. 테슬라 잊지 말자. AI 코인. 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AI 다들 잘 알고 잘 쓰세요. 네. 여기까지 네. 원모 토크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원선생님. 네. 에바 AI 바이란드. 에바. 에바입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